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가 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놨더라고요. 거기서도 당연히 이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 우버 리프트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이거는 테슬라가 이 사업에 들어오면은 정말 파급 효과와 너무 이런 사업에 진입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반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테슬라한테. 테슬라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거죠. 테슬라는 생태 환경을 꾸며서 그걸로 파생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버랑 리프트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버랑 리프트는 일종의 이제 한국의 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가볍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드라이버를 자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우버 드라이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앱을 먼저 깔아야겠죠. 이제 우버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서비스를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체킹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니멈 리퀘어먼트, 뭐 내야 될 서류라든지, 당연히 차량 상태도 봅니다. 차량도 등록해야 되고, 이제 우버한테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막 증빙해서 저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한 드라이버라는 것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택시 그 자격증이라든지 뭔가 라이센스를 따르면 일정의 그 절차가 있듯이, 우버도 그게 좀 간소화됐다 뿐이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룰이 좀 다릅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롭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차량을 살 때 당연히 저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미 증빙을 해야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들을 상대로 이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로 지원하게끔 그런 과정들을 매우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차를 사면서 그 고객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테슬라는 이런 트랜지션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스무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하루에 저 같아도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테슬라가 이런 서비스를 런칭한다면은 한번 시험 삼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버가 이렇게 서류를 다 보고 이 사람은 좀 괜찮구나 해서 이제 바로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버를 약간 스크리닝 합니다. 그래서 우버 내에 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나 뉴욕에도 당연히 상주하겠죠. 그 우버 직원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로 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뭐 빠르면 2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네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역시도 간편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무섭긴 한데, 테슬라가 분명히 제 주행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주행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좀 더 안전운전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AI가 그걸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련의 드라이버 스크린까지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사업에 들어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보험인데요. 우버 드라이버를 하려면 리프트나 똑같습니다. 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보험 당연히 필수고요. 그거 없이는 자동차를 몰지를 못하지만, 고객들을 상대로 이제 거의 택시화 되는 거니까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보험 사업을 하고 있죠, 자사에. 그러니까 우버는 보험을 들게 하지만 그게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이득을 덜 취하고 보험도 같이 끼워서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점이 나는데, 테슬라는 이 환경 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좀 적게 해도, 지금 우버나 리프트가 뭐 안 그래도 코비드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나고 있진 않죠. 근데 테슬라는 더 원가 절감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보험뿐이겠습니까? 지금 장점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데요.
다른 장점은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일단 유지비가 쌉니다. 이게 우버는 각자 자기 차들을 갖고 오니까 이 차량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배정이라든지 컨트롤하기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버 자체 내에서도 당연히 리스나 이런 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오너여만 하고, 그리고 광고로 뭐 쓰여지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몇 년씩부터 가능하고 뭐 주행거리가 어떻고 이런 다 제한들을 둡니다. 그래서 왜냐면 차가 정말 형편없는 차를 갖고 우버 서비스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 스크리닝 하려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다 전기차죠.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도 적고 당연히 차의 상태를 테슬라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드 쉐어 서비스에 있어서도 우버나 리프트에 비해서 너무 강점이 많은 거죠. 전기차를 함으로써 그걸 자기가 다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전기차니까 당연히 메인테넌스도 적고, 여기 보면 최근 데이터로는 캠리 하이브리드보다도 이제 5년간 소유했을 때 돈이 적게 든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 보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동네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또 휘발유 가격도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 전기차가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저 역시도 이게 뭐 오일을 갈아야 되나, 뭐 트랜스미션 오일을 갈아야 되나,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타이어 로테이션은 기존의 차도 해야 되고, 캐빈 에어 필터도 기존의 차도 갈아야 되는 거고, 뭐 와이퍼 블레이드도 기존의 차가 갈아야 되고, 뭐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이걸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도 갈고 기존 차들도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사실은 내연기관 차는 자주 갈아야 되지만 전기차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아주 강력히 쓰기 때문에 패드가 정말 잘만 쓰면 10만 킬로 그냥 너끈히 넘게 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메인테넌스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뭐 에어컨 서비스나 이런 거는 다 내연기관도 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는 상당 부분 진짜 많은 걸 줄였기 때문에 전기차가 확실히 좀 더 라이드쉐어 사업에 있어서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가 이런 택시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버도 데이터를 엄청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에 쓰게끔, 유용하게 쓰게끔 거기에 데이터를 판다든지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다른 서드 파티들한테 돈을 받고 팝니다. 근데 테슬라는 한술 더 뜰 수 있겠죠.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만약에 이 라이드쉐어에 들어오면. 그것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원래, 참고로 저는 로보택시가 오래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실 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라이드쉐어지, 운전자가 직접 타서 이걸 하는 거지 로보택시는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로보택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존의 주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예 라이드쉐어 사업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로보택시에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매핑이라든지 이 테슬라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다 레코드를 하면 또 그 역시 엄청난 막대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많은 것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지금 실제 라이드 쉐어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로보택시를 하는데 사람이 타서 하는 거에 어떤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굉장히 본인한테 테스트베드로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지금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지, 이것만 넘어간다면은 즉각 이 사업에 뛰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팔아놓은 차들도 이미 100만 대가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엣지역에. 그러니까 많은 차를 이미 누적 판매량이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테슬라의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파도 이제 더 좋은 이거는 진짜 장점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NHTSA가 했다고는 하지만 NHTSA가 테슬라들어, 야 니네 안전한 건 맞은데 니들이 제일 안전한지 다른 거랑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스코어를 하지 않았는데 니들 입맛대로 우리가 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니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NHTSA가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지만, 이런 면을 떠나서 모든 테슬라 차량들은 주행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 주행 보조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자기 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차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 차들이 모두 안전장치를 달고 있냐 이건죠. 특히 주행 보조장치.
최근에 한 2014년, 15년쯤에서야 돼서야 미국도 의무적으로 백업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차를 못 팔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서야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차간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해주는 거를 의무로 장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 차량들은 다 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보험에도 영향을 줄 테고, 이런 어떤 포지티브 루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사업에 들어오면은, 지금 우버나 리프트는 힘들지만 더 원가 절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이 사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진정한 로보택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비판이 또 이렇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이 라이드 쉐어 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댓글에 손정희 씨도 언급하신 분도 계신데, 이거 우버의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굉장히 우버의 굉장히 큰 손이십니다. 이 라이드쉐어 잘못되면은 그분도 잘못되십니다. 완전히 발이 묶였죠. 물론 최근에는 꽤 요즘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꽤 많이 회복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즘 중고차 시장도 화랑이고 다들 다시 차를 소유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버나 리프트를 안 써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있다 보면,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이런 도시에 있으면은 솔직히 이게 너무 편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너무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나와서 계속 미국 내에서 요즘 서비스를 하거든요. 뭐 마스크 쓰고, 손님이 내리면 그 운전자가 뭐 잘 닦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건 곧 지나갈 거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천년만년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다시 결국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지만, 결국은 도시에 계신 분들은 최소 이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도시 근교에서 뉴욕을 들어간다든지, 그럼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보다 제가 써보면 이게 또 편합니다, 진짜. 더구나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족을 데리고 타면은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었죠. 이제 운전자들의 웰페어 이런 것들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우버나 리프트를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이제 풀타임에 준하는 어떤 베니핏을 이제 보장해라 그랬더니, 우버나 리프트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나 이제 사업 안 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우린 사업 안 할 거야. 야, 그럼 우리는 안 그래도 적자인데 그렇게 운전자에 많은 베니핏을 주면은 우리는 사업이 영위될 수 없어. 우리 떠날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부 운전자들이 주정부에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우버나 리프트가 너무 잘 자리가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 물론 더 좋은 베니핏이 보장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당장 우버나 리프트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드라이버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홀드된 상태입니다. 이제 법정 싸움에 엄청 진흙탕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 동안은 그래도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이제 허가가 돼서 좀 이제 피해가 최소화되어 있는데, 누가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버나 리프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정착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테슬라가 여기에 그냥 뛰어들 것 같다라는 주변의 이런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나 저의 개인적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